안녕하세요. 세상의 맛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누리의 다락방의 스미레입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미야베 미유키의 1995년작 만물 이야기로 한국에는 2015년 북스피어에서 번역 출간됐습니다. 만물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실 텐데 순 우리말이기는 하지만 일상에서는 잘 쓰이지 않죠. 만물은 매년 계절이 바뀔 때마다 처음으로 나오는 채소나 생선 등 식재료를 말합니다. 제철 음식을 유독 선호하는 일본에서는 이 만물을 먹으면 수명이 75일씩 길어진다고 믿었다는데요. 9편의 단편으로 구성된 이 작품에는 만물 식재료를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19세기 초 에도의 상점가를 배경으로 한 단편들 중 오늘 이야기는 뱅어의 눈 편입니다. 이 계절의 오카와강 하류 스쿠다지마 부근에서는 뱅어 낚시가 활발하게 이뤄진다. 매일 밤마다 어두운 강의 수면에 수많은 초를 켜놓은 듯 낚싯불이 깜빡이고 많은 낚시꾼들이 사각 어망을 던져 뱅어를 잡는다. 소설 속 배경은 2월 말 에도입니다. 이 시기 잡히는 뱅어는 오늘날에도 이른봄 시식으로 인기가 높은데요. 혼조 후카가와의 상점과 치안을 담당하는 주인공 모시지도 제철 뱅어를 즐깁니다. 사백어라고도 불리는 뱅어는 먹는 방식이 색달라요. 산채로 팔딱팔딱 뛰는 치어를 양념해 후루룩 맛있게 먹는데 비위가 약한 사람에게는 거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시치의 부하 이토키치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죠. 이토키치는 뱅어를 먹지 않는다. 모시치도 모시치의 아내도 또 한 명의 부하인 곤조도 살아서 팔딱팔딱 뛰는 갓 잡힌 뱅어에 초간장을 뿌려서 꿀꺽 삼키다시피 먹는 것을 좋아하지만 이토키치만은 달랐다. 저는 다만 그 작고 새까만 눈을 보면 먹을 수 없게 된 것뿐입니다. 그놈들은 점 같은 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눈으로 초간장 속에서 이쪽을 올려다보면 젓가락을 집을 수 없게 되고 말아요. 모시지는 담이 작은 녀석이라고 이토키치를 놀리는데요. 뱅어 제철이 끝나갈 무렵 생각지 않은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데라우라의 이나리 신사에서 5명의 아이들이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된 것입니다. 모시지는 재빨리 여자아이의 맥을 짚어왔다. 굵기가 모시지 손목의 절반도 되지 않는 그 손목의 피부는 차가웠고 아무런 움직임도 느껴지지 않았다. 다음 아이, 그 다음 아이, 손목을 짚고 확인해 나간다. 가장 나이가 많은 듯한 남자아이, 얼굴에 심한 찰과상이 나은 흔적이 있는 12살 정도의 남자아이. 혹시 형제인 것인지 그 아이와 손을 마주잡고 쓰러져 있는 7살 정도의 남자아이. 모두 틀렸다. 간신히 숨이 붙어있던 5번째 아이도 결국 목숨을 잃고 마는데요. 이 아이들은 집과 부모가 없이 유일거식하는 떠돌이 아이들이었습니다. 배가 고플 때는 신사에 몰래 들어와 곡물로 바친 음식들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많았죠. 그날 아이들이 먹은 곡물은 비소인 이와이 긴잔이 든 유부초밥이었습니다. 독이 든 유부초밥을 가져온 자가 이곳에 무서운 이나리님을 퇴치할 생각이었을 리는 없다. 이 아이들이 이곳을 잠자리로 삼고 있고 곡물을 바치면 틀림없이 먹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리고 속이 뒤집힌 일이지만 그 계획은 성공했다. 범인은 딱 어린아이 하나를 죽일 정도 양의 독을 넣었습니다. 치밀한 계획살인인 셈인데요. 모시지는 부하들과 조사에 들어가지만 갈피가 잡히지 않아 애를 먹습니다. 별 소득 없이 며칠을 보낸 후 침울해진 모시지는 도미오카바시 다리 근처 유부초밥 노점상을 찾아갑니다. 아무래도 정체를 알 수 없는, 하지만 무사 출신인 것 같은 주인이 혼자서 꾸려나가는 작은 노점이다. 근방의 혁객 가즈아의 가스조조차도 주인의 얼굴을 보고 소변을 지를 뻔하여 자리세를 뜯어내지도 않는다. 무서운 외모와 달리 노점 주인은 친절할 뿐더러 음식 솜씨가 좋습니다. 밤늦게까지 열리는 노점에는 유부초밥을 주로 팔고 조림이나 구이 혹은 간식거리들도 맛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단골인 모시치는 한동안 이곳에 올 수 없었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그 일이 있은 후 이곳에 들르지 않은 것에는 확실한 이유가 있었다. 유부초밥을 보면 그 아이들의 얼굴이 생각나기 때문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길을 걷다가 유부초밥을 파는 노점을 마주치면
저도 모르게 눈을 피하게 되고 말았다. 하지만 모시치는 죽은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고 마음을 다잡기 위해 노점을 찾은 것입니다. 살인사건에 함께 분노한 주인은 유부초밥 외에 특별한 메뉴를 대접하는데요. 잠시 후에 나온 것은 그릇 속에 들어있는 무언가 하얗고 작은 것이었다. 확실히 모양을 믿지 않은 어묵 같은 모양새지만 갈분 소스인 구주황이 뿌려져 있고 꼭대기에 고추냉이가 오독하니 올라가 있다. 맛을 보니 희미하게 생선 맛이 나는데 살짝 짭짤하고 입안에서는 눈처럼 사르륵 녹는다. 뱅어 어묵은 물에 하룻밤 담가 색이 탁해지면 장시간 끓이고 식히느라 손이 많이 갑니다. 왠지 아깝다고 말하는 모시치에게 그는 뱅어의 점 같은 눈을 보면 먹기가 어렵다고 털어놓습니다. 그러면 눈이 사라져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모시치는 맛있는 음식에 심기일전 조사를 이어가죠. 독약을 사간 이를 파악한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끈질긴 조사 결과 드디어 살인범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이와미 긴잔을 사간 사람은 이시와리초의 포목점 오아리야의 하녀였는데 그녀에게 독을 사오게 하고 살인을 지시한 인물은 뜻밖이었습니다. 오아리야에는 올해 16살이 되는 외동딸 오유라는 아가씨가 있다. 투명할 정도로 깨끗하고 하얀 피부에 크고 맑은 눈동자, 혼담이 끊이지 않을 정도의 미인이라고 한다. 하지만 오유에겐 곤란한 성벽이 있었다. 살아있는 것을 괴롭히거나 죽이면서 좋아한다는 것이다. 오유의 성벽은 슬프게도 타고난 것이었던 모양이다. 오아리아 사람들도 물론 마음 아파하며 이것저것 갖은 수를 써왔지만 어떻게 할 수도 없었다. 요즘으로 치면 사이코패스 같은 인격장애를 가진 것 같네요. 이날의 신사의 아이들을 본 오유는 이와미 긴잔을 유부초밥에 넣어 곡물처럼 위장했습니다. 춥고 굶주린 떠돌이 아이들이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된 경위는 이렇게 밝혀집니다. 세상에는 노점 주인이나 이토키치처럼 뱅어조차 작은 점 같은 눈으로 바라보기만 해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어린아이를 5이나 죽여놓고 본인은 태연한 얼굴로 밥을 먹거나 바느질을 배우거나 베개를 높이고 잠들거나 한다. 문득 등골이 오싹해졌다. 오유라는 아가씨 눈에는 이날일 신사에 숨어 살던 아이들이 초간장이 뿌려지고도 팔딱팔딱 움직이는 뱅어처럼 보일 뿐이었던 게 아닐까. 아이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나를 바라볼 때도 뱅어의 정 같은 눈을 볼 때와 비슷한 정도의 감정밖에 느끼지 않아 산채로 꿀떡 삼켜버려도 아무렇지 않은 것이다. 모시치는 오유가 효수형에 처해지도록 하고 싶었으나 대상인의 딸인 그녀를 처벌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재력으로 어떻게든 처벌을 피해갈 것이니까요. 결국 모시치는 오아리아를 찾아가 딸의 범죄를 덮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요구합니다. 이 돈은 갈 곳 없는 아이들에게 음식과 집을 제공하는 데 쓰이게 되죠. 사건은 그럭저럭 해결됐지만 모시치는 이 일로 인해 후유증을 겪습니다. 데라오라 사건 이후 모시치 대장은 팔딱팔딱 뛰는 뱅어에 초간장을 쳐서 먹는 일이 없어졌다. 누가 어떻게 권해도 그것만은 못 먹겠다면 거절한다고 한다. 동물로 시작해 사람까지 죽이게 되는 과정이 참 끔찍하죠. 사이코패스나 법망을 피해가는 금수저 같은 존재들은 오늘날 사회에도 남아있어 씁쓸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에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가져올 예정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